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옵니다.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좋고요. 또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고마운 분들은요.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시청을 해주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카98K님 출입처 제도 빨리 없애야 하는데 맞습니다. 예. 자, 플레이어님, 북한 제재 상태에서는 미국 허락 없이 대북 송금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적해 주셨죠. 그렇죠. 북한에 그냥 돈 보내면 당장 미국 CIA에 포착이 됩니다. 그랬으면 뭐 벌써 난리가 나도 몇백 번이 난리가 났겠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달라고 애원한 이태원 유족을 외면하고 캄보디아 소년을 만난 윤석열. 좀 화딱지가 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일이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캄보디아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심장병 수술한다는. 왜 그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그 안고 뭐 사진 찍었던 우리가 그래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그거다 빈곤 포르노다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사진 속에 등장했던 소년, 그 소년을 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만났답니다. 뭐 하려고 만났을까요? 글쎄요, 뭐 하려고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자세히 내용을 보시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받은 소년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마치 오드리 헵번 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근데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야 이거 조명 썼네 라고 우리가 다들 지적했던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소년입니다. 자, 이 소년이 지난 겨울에 지난 12월에 우리나라에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입국을 했고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초청을 했던 모양인데 또 이렇게 알았네. 아유. 자, 이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축구까지 했다고. 이게 축구공 보이시죠? 뻥 차고 난리를 났어. 참, 우리 입장에서는 빈곤 포르노니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봉사활동 했으니까 그래,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 또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을 받고 너무 가식적이다라고 지적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가식 아니야 라고 항변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를 불러서 축구도 했어. 아니 근데 축구공을 왜 실내에서 차고 지랄이야? 아니 애한테 축구공 선물하고 공 차는 거 보여주려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그 국방부의 그 연병장 되게 넓은데 거기도 좋을 텐데 왜 하여튼 몰라. 이렇게 했대. 예. 그런데 지들은 이렇게 이 어린 학생을 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산에서는 이렇게 당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 1인 시위는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1인 시위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뭐냐? 집회는 적어도 2명 이상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하는 것이 집회고 집회 중에서 움직이는 집회가 시위라고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해석이에요. 그런데 집회는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움직이는 집회가 시위면 혼자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1인 시위. 이거는 뭐다? 예, 법적으로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1인 시위의 최초 창안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1인 시위를 누가 맨 먼저 창안했을까요? 1인 시위를 최초로 창안하신 분은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경실련 할 때 그랬대요. 아이디어 뱅커였죠. 여튼 자, 이렇게 1인 시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1인 시위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 1인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쫙 깔린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그 이지한 씨 아버지 되시거든요. 혼자 와 계신데 이 주변에 이렇게 쫙 경찰이 깔린 겁니다. 1인 시위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그 아픈 소년, 어린 환자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우쭈쭈 해가면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더군다나 정말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구하지 못한 그 국민의 유가족, 그 유가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인 시위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졌는데 경찰이 끝끝내 이분들의 시위를 막아섰죠. 자, 문제는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지한 씨 아버지가 혼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참여 속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는 이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를 못하게 막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사이에서 왜 우리를 막느냐라면서 항의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됐고요. 그 와중에서 이지한 씨 어머니는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일까지, 그런 까지 있었어요. 제발 우리 말을 좀 귀담아 들어달라. 나 정말 아들 잃고 더 이상 세상 살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아휴. 참, 이 마음 참, 참, 이거 무슨 말을 더 못하겠네요. 예. 이 이지한 씨 어머니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국회 청문회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봤고요. 예. 근데 이날 이지한 씨 어머니는 정말 무릎으로 기면서 이 경찰관들의 바지 자락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또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윤석열은 이분들을 내쫓으려고 했죠. 자, 1인 시위도 못하게 막은 거. 자, 보세요. 이지한 씨 어머니가 이렇게 경찰들 무릎을, 그러니까 바지, 다리를 잡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면 이러는데 어떻게 참 내쫓을 수 있을지, 이건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보는 사진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봤던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이 경찰관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당혹스러워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경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경찰들이 수사권 독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져가면은 검찰을 견제해 가면서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 진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하더니 딱
지금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수사권 받으려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 참 돌아볼 정신은 없고 그 남의 나라에 데리고 앉아가지고 공차고 공놀이할 그럴 정신은 있단 말이죠. 자, 비보이 만세님, 대통령실은 건의 놀이터 그만 쳐놀고 너희 집에 가! 라고 하셨고요. 일본 본토섬 우리 땅님, 지금 민주경찰이 아니에요. 예. 모리님, 공수처도 무용지물이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기는요. 예. 끌어내려야죠. 지금 우리는 아무리 국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둬도 대통령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나라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잘 만들기는 힘들어요. 일을 잘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망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정말 한 사람이 어디까지 일을 망쳐먹을 수 있는지 참 두 눈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메이님, 국민들 약 올리는 겁니다. 한범성님, 이 찍들아 이제 정신이 좀 드냐? 라고 하셨고요. 유원희님,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러고 싶을까요? 정말. 승질난다. 자, 다음 사진, 그럼,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제가